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고 시작하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How to be a globally desired talent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탤런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탤런트 쓰잖아요. 근데 탤런트라고 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명사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코테이션 마크를 했죠.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잘하죠. 이렇게 보셨어요? 그게 이제 말하면서 코테이션 마크를 자기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 말이 아닌 인용을 하거나 좀 뭔가 이거는 원래 잘 쓰이는 게 아닌 경우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코테이션 마크를 넣어서 해봤는데 저는 지금 돌아보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대학만 가면 다 되는 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리로 보면 여러분 논리 배우시죠? 논리학 필수인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 나중에 이 생각할 때 도움 많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를 나오면 성공한다, 좋은 직장을 얻는다가 아니라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이 비교적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런 뭐 여러분들이 원래 가고자 희망했던 학교는 이게 아니었는 경우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벌써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인생에서. 그죠? 그래서 출발부터가 내가 좌절로 시작을 하니까 좌절 속에서는 또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열등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자신이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이 100이라면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20이나 30밖에는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데 반면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마치 성공한 것 같고 자신이 마치 그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이미 자기에게 어떤 자신감도 생겨져 있고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림대 학생들이 들어와서 보면 기가 죽어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다닐 때도 느꼈고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보니까 기가 죽어있는 것 같진 않다. 눈빛도 그렇고 보통 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기가 살아야 돼요. 사람은 기가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기가 살아야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슨 호르몬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머릿속에서. 기가 살아야 도파민이 잘 나와요. 기가 살아야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잘 나오는데 이 도파민 저는 의대는 안 나왔습니다. 사학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듣자 하니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의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그 효과가 배가가 나는 거죠. 더 하고 싶어지는 거고. 이거는 사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 하버드대에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학자인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잘해요.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아. 웃기기까지 해. 친구도 많아. 이것저것 다 잘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왜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근데 걷다가 항상 즐거워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선에 두지 않고 행복을 현실선에서 가지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저희가 보통 행복해진다라고 할 때 미래형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그죠? 어떻게 행복해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좋은 학교 가야겠다.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야지.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미래형으로 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습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적을 또 세우는 거예요. 세일즈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우겨우 매출액 달성했어. 오늘 올해 1,000만 원 달성했어요. 다음 더 잘하자. 아샤 1200.
1500 자꾸만 높게 높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행복이라는 것을 지평선 너머에 있는 미래형으로 보면 결국은 도달할 수가 없게 돼서 항상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버드에 있는 이 학자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요. 하버드대 좋은 대학이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들어가서 처음에 보니까 학생들 자기 너무 좋았대요. 이 교수님 이름이 제가 이 나이가 좀 들다 보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을 갈 능력이 안 됐어요. 여건이. 집에 돈이 없어서. 근데 집에 부모님들이 군인이셔가지고 군인 장학금으로 하버드를 가게 돼서 너무 좋았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도 처음엔 다 좋아했는데 딱 4주가 지나고 나니까 다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여기 너무 애들 경쟁 심하다.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 등록금 너무 비싸. 자꾸만 초점이 부정적인 것으로 맞춰져서 혹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행복하게 지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그래서 연구를 이 사람이 여러 그런 사람들을 갖고 대상으로 항상 즐겁게 살고 행복한데 일도 잘하고 거다 성격까지 쫙 나열했어요.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면 자신감도 저절로 생기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긍정이 윈윈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긍정이 또 긍정을 부르고 또 거기서 또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더 잘하게 되고 사람들하고도 더 잘 지내게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도 즐겁게 된다면 당연히 내 주위에 사람이 더 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근데 내 능력이 안 되면 안 돼요. 인간관계는 진짜 좋은데 내가 이따가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인간관계는 진짜 좋은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자면 이 행복을 현재형으로 놓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20대잖아요. 20대부터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저는 100% 장담합니다.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던 어떠한 삶을 어디서 살던 성공적인 이 말은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현재형으로 놓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게요. 가장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은요.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잘 들이면 이 습관이 평생 가서 여러분들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몸에 배어서 정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 습관을 이야기했느냐? 행복을 현재형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인셋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면 습관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현재형의 삶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대의 심리학자가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실제로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그 실천 강령입니다. 3개월 동안 뭘 하시냐? 아주 간단해요. 1번. 감사해야 할 거를 매일 생각을 하세요. 3개 정도?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냥 나 감사해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를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걸어갈 때 10분에서 한 12분 걸려요.
그 걸어가는 시간은 제가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엔 모든 것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아니에요. 저는 자꾸 늘어가요, 이게. 그래서 습관적으로 만들면 그냥 그 시간 되면 개들도요, 밥그릇 소리 딱 나면 벌써 막 오죠. 혀를 낼름낼름 하고.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와,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거 감사하다. 저 종교 없거든요. 이거 종교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끝에 가서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다. 우리 엄마랑 오늘 통화했어. 엄마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 너무 감사해. 나 어저께 이 옷 안 맞았는데 오늘은 옷이 맞네.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어제 술 먹었는데 오늘 말짱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건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가를 생각해서 스스로 뭐 얘기하면 또 이상하잖아. 속으로 생각하세요. 저 걸어가면서 생각하다 보면 가다 보면 도착할 때가 딱 돼서는 제가 웃고 있어요. 원래도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엔 이런 얼굴 아니었거든요. 저기 87학번 동기분들이 한두 분 여기 계신데 저 안 그랬죠. 이런 이 밝은 모습이 아니었고 좀 항상 비관적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웃고 있는 얼굴로 변해요. 이게 1번이에요. 쉽죠? 여러 개 하기 힘들면 우선 3개 정도만 해보세요. 근데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왜냐하면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일 얼마 동안? 3일? 3일이면 작심 3일이잖아요. 그죠? 3개월, 90일 정확하게 적으면서 하세요. 오늘 내가 했나 안 했나 체크하세요. 체크하시면서 할 수 있죠? 쉽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 적어도 한 가지는 모르는 사람을 도우세요. 돕는 게 꼭 내가 크게 돕는 게 아니고요. 문 나가는 사람 잡아주는 거, 뭐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가시면 들어주는 거, 이런 거 다 조금씩 돕는 거거든요. 자, 지금 표정 보니까 한두 학생들이 삐딱선을 타면서 저런 식상한 얘기 좀 하지 말지 이런 표정 나오는데요. 제 말대로 90일 동안 해보십시오. 분명히 바뀝니다. 지금 하버드대 교수 팀이 연구를 해서 실제로 많이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기업체에서 많은 돈을 주고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좋은 강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잘 모르는 사람, 한 사람 꼭 도우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만드세요. 1일부터 90일까지 적어서 1번 감사하는 거 오늘 했나? 2번 남 돕는 거 했나? 세 번째 또 아주 간단해요. 친구가 되었던, 은인이 되었던, 은사님이 되었던, 혹은 부모님이 되었던,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감사의 칭찬이죠. 이거는 칭찬의 메시지, 이메일이든 문자든 한 개씩 날려주세요. 하루 한 개. 야, 너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좋아. 그죠? 그것도 칭찬이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하고 직접 맞대놓고 엄마 감사합니다 이러기가 좀 쑥스러운 분들은 이메일 문자로 엄마 오늘 이 맛있는 반찬 너무 감사해요. 엄마 오늘 반찬 너무 맛있더라. 칭찬해 드릴 수도 있고. 그죠? 칭찬의 메시지를 문자가 되었던 이메일이 되었던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한 개만. 적어도 한 개입니다. 여러 개 날리실 분은 많이 날리세요. 단체 메시지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거 너무 티나요. 한 개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서 날려주세요. 90일 동안 요 세 가지를 하시면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행복을 현재형으로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주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쉬운 방법,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또 못해요. 그죠?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이제 첫 번째 기본 요건은 영어로 의사소통에 적어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일단 안 되면 글로벌한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기는 거의 힘들어요. 영어. 제가 여기서 적어도라고 밑줄 긋죠. 적어도 뭐냐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외국어가 한 개 이상이면 더 좋아요. 저는 제가 중국어를 잘 했던 것이 미국에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밑거름이 됐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취직이 될 때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스펙 하는데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외국어예요. 특히 영어. 영어가 잘 안 되면 근데 또 뭐 나 중국어도 해봐야겠다. 무슨 서바나어도 해봐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일단 영어 확실하게 잘하셔야 돼요. 영어 한 가지 어떤 언어든 만일에 그 여러분 중국어로 잡았다면 마찬가지겠지만 확실히 마스터를 하면요. 그 방법이 습득이 거의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외국어가 되는구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게. 적용 가능한 하드 스킬들을 배양하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어만 잘하는데 다른 거는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글로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뭐 전공 뭐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 말단집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통계를 했다, 뭐 통계를 잘한다, 통계학을 했다라든가 실제로 이 하드 스킬이라는 거는 소프트 스킬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하드 스킬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떠한 곳에 가도 통용이 되는 것이 하드 스킬이에요. 반면에 소프트 스킬이라는 건 뭐냐면요. 장소와 때와 그 다음에 겪는 사람들에 따라서 바뀌는 게 소프트 스킬이에요. 그래서 제가 EQ가 높아야 소프트 스킬이 잘 된다는 거는 누구를 내가 대하느냐, 어떤 집단에 있느냐, 어떠한 나라에 있느냐, 어디서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소프트 스킬이에요. 근데 핫 스킬을 일단은 많이 여러분이 배양을 하셔야 돼요. 핫 스킬이 없으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결국은 그냥 전문적인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은 여러 가지가 돼요. 꼭 어떤 그 막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MS 워드를 하고 뭐 엑셀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도 하고 이것도 다 하드 스킬이에요. 어디 가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죠. 마케팅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어떠한 그 행사 같은 거 하려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혹시 블랙벨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시그마 이런 거 모르세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뭐 시그마 이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자격증 따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코र्스 같은 건데 뭐 마케팅이 되었던 이런 것에서 아니면은 어떠한 그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매니저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공용적으로 통용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런 걸 할 줄 안다던가 뭐 이런 것을 여러분 많이 배양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넘어갑니다. 항상 미리 준비하고 먼저 가보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지금 글로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 사실은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특히 국제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려면 특히 많이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큼 그곳에 대해서 현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고 자란 사람들은 쉽게 그냥 인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러한 말들도 이러한 뭐랄까 상식도 우리가 이 환경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다 미국이다 하면 달라지는 거죠. 상식선에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10%만 더 준비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세로 미국에서 익명직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혼자는 아닌데 아마 하나 둘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 2세 뭐 적어도 1.5세는 되거든요. 근데 1세라고 해서 봐주기를 절대 바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쟤는 1세니까 영어가 좀 딸리겠지 이렇게 해서 미리 어느 정도 뭐 그 정도에 대해서 내가 좀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은 내가 1세니까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게임 끝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왜냐하면 그 이해는 한계가 있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저는 저 사람이 일세였어 라고 이야기를 듣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특별히 머리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항상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제 저희 시장님을 대신해서 많은 제가 하는 일의 한 50% 이상은 사교예요. 사교.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교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남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행사가 많아요. 뭐 리셉션도 있고 무슨 이런 여러 행사가 있으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가서 인사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준비를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해요. 왜냐면 일단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문장 한번 쫙 써보고 다 읽어봐요. 녹음해요. 쫙 읽어보고 녹음하고 액센트를 들어보고 이거 조금 너무 밋밋해. 한국말이요.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액센트를 좀 준 것 같아도 인토네이션이 밋밋하게 나와요. 중국어 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수님. 그죠? 그러니까 중국어 한국 사람들이 하면요 되게 밋밋하게 나와요, 말이. 그래서 연습을 막 해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약간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 번 읽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거울 보고 연습해요. 왜냐면 사람 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왔어요, 여러분. 한국어니까. 거울 보고 연습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왜냐면 외우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려고 거울도 막 보고 눈도 여기도 줬다 여기 줬다 그렇게 하고 해요. 막 연습을 해요. 그러고 가요. 워밍업을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지금 미국에서 제가 일하는 분들이 제가 1세라는 거 몰라요. 한국 교포분들도 제가 2세나 이렇게 된 걸로 알아요. 제 잘난 척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를 조금만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숙제 항상 제일 늦게 내는 사람이었는데 준비를 이렇게 하는 습관이 들이다 보니까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습관이 제가 볼 때는요. 이러한 습관이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몸에 배인 사람들이 성공할 비율이 높다는 거지 서울대나 연고대를 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한국 사회가 소속을 중시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적인 영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그 습관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뭘 해도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습관이 좀 늦게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들고 나니까 지금은 준비를 안 하면 불안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무슨 인사말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강연 이야기를 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미리 준비하고 남보다 더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강연 인사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청문회에도 나가야 되거든요. 청문회에 나가면 제가 준비한 자료 다 읽고 질의응답 하잖아요. 질의응답도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면 대답을 못 하는데 생방송으로 나가요. 청문회 같은 거 하면 틀리면 개망신이에요. 그래서 개망신이잖아요. 모르면.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저희 국장급들 중에 1세대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할 때도 제가 영어를 못해서 저걸 몰랐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제가 준비를 남들보다 많이 합니다. 청문회 보통 하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 좀 길어졌어요. 준비를 미리 많이 해가지고 읽는 것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질문 나올 것도 미리 직원들한테 얘들아 질문할 거 다 뽑아놔라.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미리 몇 배수로 뽑잖아요. 다 뽑아가지고 답도 다 예상답 다 답안지 줘봐.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보고 그래요. 그래서 하면 보통 그 안에서 나오니까 질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넘어가 관계를 잘함과 동시에 자신감을 유지하라. 인간관계 여러분 보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이 자신감 부분에서는 조금 빠지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신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또 이 이야기만 해도 또 다시 하나의 강의예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내년에도 기회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행복을 현재형으로 만들기 연습 있죠? 그거 좀 하시다 보면 자신감도 저절로 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이야기는 왜 했냐면요. 이 국제사회에서 1세대로 일을 하는 인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신감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 뭐 공부 엄청 했다 하는 사람도 많은 경우 한 90% 이상이 자신감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저희 그 사무국에도 서울대 학생도 왔었고 뭐 하버드 학생도 왔었고 그런데 미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다는 그래서 영어가 내 언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2세대가 아닌 1세대로 해외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 대부분 자신감이 결여가 돼요. 자기가 부족한 거 아니까 지레 찔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위축이 돼 있어요. 저도 인턴 학생들도 많이 써봤는데 위축이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저에게 전달되는 전체적인 느낌, 말,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내가 이 사람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나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근데 보통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대충 봤는데 자신감도 없고 위축되어 있고 뭘 할 줄 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안 시키게 돼요. 중요한 일을. 그러면 허드렛 일이나 시켜요. 서류 정리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있고 내가 뭘 해보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보여지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는 기회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신감의 얘기는 사실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도 그 소프트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동서, 고, 금을 막론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죠? 미국에서도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여기도 그러죠. 어디 가나 미운 사람은 하나 꼭 있어요. 그쵸? 이 안에 있어요? 저 아니죠. 어디 가나 미운 사람 꼭 하나 있어요. 어디 가나 나랑 안 맞는 사람 꼭 있어요. 어디 가나 눈에 가시가 꼭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 모르고요. 저만 겪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진짜 눈에 가신 저 상사가 있었는데 와 진짜 이거 너무 힘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그 다음 또 어떤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도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나타나. 항상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잘 하심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를 잘 해서 본인의 이 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인간관계 할 때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거미라고 생각하면 거미는 거미 줄이 있어야 그 줄을 타고 다니면서 먹이도 잡고 그죠? 줄이 약하면 떨어지죠. 이 줄 말하는 건 낙하산 줄 말하는 거 아닌데 줄이 약하면 떨어져요. 줄이 튼튼하면 크게 잘 쳐 있으면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먹이도 잘 잡히고 그러죠. 거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맥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같이 딛고 또 공생공존해야 할 그런 맥이죠. 인간관계의 기본은요. 상호이익이에요. 인간관계는 한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이 안 됩니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말해놨는데 너무 멋있다. 그죠? 멋있죠? 절대 한 방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인간관계는 윈윈이어야 돼요. 자, 이거는 저 혼자 한 말이 아니에요. 스티븐 코비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세요? 그 사람도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먼저 했지.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이건 인간관계는요. 한 방향 되면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탁만 드리지 마세요. 선생님께도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방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부담이 되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것이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인간관계를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미줄은 짝짝 탄탄하게 잘 짜놨는데 거미가 부실해. 먹이를 못 잡아요. 큰 먹이를. 그죠? 거미가 너무 부실해. 부실한 거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필요한 여러분들의 그 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았고 밟고 함께 지나가야 될 맥이에요. 이것을 좀 더 튼튼히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그리고 도움이 되는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때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시기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회가 오면, 인생엔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 있죠. 3번,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기회가 왔는데 3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전 3을 좋아해요. 기억하기 쉬우니까.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탁 잡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 기회를 잡을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잡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기회가 온 거 봤어요. 잡고 싶은데 못 잡아. 능력이 좀 안 돼서. 세 번째, 뭐예요? 뭐겠어요? 남은 거 뭐겠어? 잔머리 테스트. 남은 거 뭐겠어요? 나머지 하나 뭐예요? 잔머리의 대가? 신현철 씨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기회가 왔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여기 기회였구나. 저게 기회였는가 조차를 모르는 사람이 3가지예요. 여러분들 3번째는 일단 아니고 이 기회를 잘 잡았으니까 오늘 이 강연 기회를 첫 번째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인간관계 넘어가고요. 그다음 5번째, 나와 다름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연습하라. 오픈 마인드란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오픈 마인디드, 열린 마음의 이렇게 했어요. 나와 다름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연습하라.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요 틀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단 말이에요. 다 사실은 한국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요 틀에서는 너무 익숙한데 요거 벗어나서 보니까 문화가 달라져요. 그죠? 일단 다른 나라 가보면 문화가 달라져.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지죠. 그죠? 남과의 관계가 아닌 개개인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뭐 범죄 이런 것에도 뭐 살인, 강도 이거 안 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가치관은 같지만 그 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게 참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도 지금 많이 개방되고 생각이 바뀌었지만 미국은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DC는 동성끼리 결혼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아직 안 되죠. 한국 분들은 이해 못해요. 이민 가신 분들이요. 엄청 이해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요 사담 잠깐 넘어갑니다. 한국 이민 1세들이 자녀를 낳았어. 이분들 중에도 동성 연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연애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는 호모섹슈얼 아니면 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부모님께는 도저히 말씀 못 드려요. 동양계 부모님. 이게 지금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한국 1세대 부모님들은 한국적인 매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은 미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한 집에 살아도 2개의, 3개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자녀들은 나는 남자가 나는 여자들은 별로야. 난 제가 좋은데 남자가 좋아. 내 성향은 이건데 게이 성향이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웃죠 지금. 웃지 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하면 이 게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편견 없이 수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가치관들을 열린 마음으로 가능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 요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러한 열린 마음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자기네 2세대 아이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열고 나오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커밍아웃이라고. 근데 뭘 커밍아웃이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클로젯, 옷장에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커밍아웃 하면 옷장에 갇혀 있다가 열고 나온다 해서 커밍아웃인 거거든요.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나 동양적인 사고로서 부모님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죽일 놈도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가능하구나, 저렇게도 가능한 거구나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구나 하고 일단은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교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독교지만 모슬람교도 가능하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벽이 좀 없어야 돼요. 벽이 많은 사람들은 못해. 저거 안 돼. 나 저걸 못 봐. 저런 거 안 돼. 여자가 무슨 저거 안 돼.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요. 저희 선배님들 제가 대만에서 잠깐 1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했어요.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집에서 국내에서 얌전하게 있어야지 밖으로 돌리면 못 쓸 거나 배워서 이런 거. 이거 편견이죠. 예? 근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이런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적응을 못 해요. 미국에서도 잘 적응을 못 하시는 한인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한인타운에서만 사시죠. 적응 안 되니까. 방앗간 갔다 우리은행 갔다가 이렇게 한인타운에서만.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고, 하드 스킬은 뭐고 소프트 스킬은 무엇인가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역량을 키운다 했을 경우에는요, 하드 스킬이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드 스킬은 우리가 기본으로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글로벌, 그건 어디서나 통용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도 당연히 그거 있으면 잘 되는 거고. 근데 글로벌 역량인 경우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했을 경우, 그것은 바로 소프트 스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때와 장소, 그 다음에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바뀌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소프트 스킬이에요. 그 기준에 익숙하게, 기준에 상관없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을 잘 갖고도 그걸 할 수 있는 스킬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국제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다 보니까 여기 저보다 또 좀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잊고 넘어가고 그 다음 거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영어로 move 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났어 일단. 내가 이걸 돌이킬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 인정하고 거기서 다시 영어로 bounce back 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요것도 습관이거든요. 그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더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저 혼자 얘기했는데 저희 후배님들한테 이런 좋은 이야기를 좋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의 좋은 인연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